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준비하시면서 가장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때문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는 바로 세 번째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인데요. 조금 그런 후회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후회하는 점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의 사실 저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드메 패키지를 깼어요. 와, 여기가 진짜 메이크업 진짜 잘한다. 나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를 와야겠다. 본식날 한 달 반 전인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완전 멘붕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왜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어? 제가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카톡에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거는 진짜 너무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는 주변 친구들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플래너 때 상담해드린 신랑 신부님들을 봤을 때 두 분이 준비하시면서 가장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예산 때문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비교적 신부님들이 조금 더 결혼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관여도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비용이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해 있었고 신랑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이 정도의 비용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차이가 조금 크면 클수록 다투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플래너를 하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오빠랑 결혼 준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세부적으로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웨딩 카페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조금 나와 있어요. 아니면 혹시 플래너님이랑 진행하시게 된다면 플래너님께서 대략적으로 이런 품목에서는 한 이 정도의 금액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든다. 라는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드메 얼마, 그리고 신랑 예복에 얼마, 그리고 뭐 어머님들 한복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대 이 정도의 금액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걸 처음부터 오빠랑 협의를 해서 정해뒀고 최대한 그 내에서 진행을 하고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부딪힘은 훨씬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비용을 결제하는 건 신부님들이 조금 더 빨리 아실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플래너님이 진행하시거나 업체에서 신부님이 거의 메인으로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날 미리 남자친구분한테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필수 비용이 발생하는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미리 오빠한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오빠 오늘 이러이러한 필수 비용 발생할 거고 이 정도 비용 우리가 오늘 결제해야 돼 라는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조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비용도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막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팁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는 바로 촬영 때 헤어 변형을 부른 건데요. 사실 저도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처음에는 헤어 변형을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플래너를 할 때까지만 해도 헤어 변형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 준비 그리고 결혼 자체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으신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플래너님 같은 경우들은 헤어 출장을 불러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몇 번 보긴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10분 중에 한 분도 거의 안 하시고 한 20명? 중에 한 분 계실까 말까? 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다 헤어 변형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래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가 플래너를 할 때 충분히 헤어 변형 없이도 머리랑 이런 것들 다 예쁘게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굳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추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헤어 변형을 부르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10분 중에 9분 정도가 헤어 변형을 다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퍼 이모님들이 옛날에는 드레스도 갈아입혀주시고 헤어 변형도 도와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 한 1년 넘게 이런 헤어 출장을 부르는 트렌드가 생기다 보니까 헬퍼 이모님들이 이제 그 머리를 만져주는 걸 안 하신 지가 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걸 자주자주 하다 보면 이모님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좀 감을 잡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다 헤어 출장 선생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퍼 이모님도 진짜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자신 있게 하시고 대략 그런 섬세한 디테일 같은 거를 잡아주시기가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마침 이제 플래너 언니가 이거 너 진짜 안 하면 요즘 후회한다. 헤어 변형을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가 조금 크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헤어 변형을 불렀는데 엄청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드레스를 여러 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를 확확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헤어도 같이 바꿔주다가 보면 훨씬 좀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 변형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에서부터 5시간, 6시간까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금액대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한 5시간 부르는 거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이라도 불러서 이제 처음에는 출장을 안 부르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옷을 갈아입을 때쯤 헤어 출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웨딩홀인데요. 제가 플래너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웨딩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웨딩홀 선택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라는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직접 결혼을 하고 나니까 웨딩홀이 중요하다는 게 정말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식을 한 지 한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친구들이 너 웨딩홀에서 먹은 식사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너무 맛있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찾아오기 편했다, 주차하기 편했다, 그리고 홀이 붐비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라는 등 약간 웨딩홀에 대한 칭찬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 쪽 하객분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웨딩홀을 여기를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웨딩홀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래너를 진행할 때 제 신랑 신부님들도 그렇고 이제 동료 같이 일했던 플래너님들끼리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웨딩홀은 없다라는 얘기를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이제 신부님들한테 웨딩홀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10분 중에 8분은 저는 웨딩홀이 예뻐야 되고 청고가 높았으면 좋겠고 버진로드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많은 신부님들일수록 이제 웨딩홀이 예뻐서 조금 더 그날의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웨딩홀을 꿈꾸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그런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웨딩홀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이제 웨딩홀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뭐 지방분들이시나 아니면 오시는 하객분들이 찾아오시기에 교통편이 불편하지 않은지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 주차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제 웨딩홀이 너무 붐비지 않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홀도 예쁘고 주차도 편하고 교통편도 편하고 식사도 맛있고 홀이 안 붐비고 이런 웨딩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꼭 다 마음에 드는데 내가 생각하는 중요 우선순위 1, 2위에 있는 하나씩이 꼭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웨딩홀들을 둘러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의 로망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어요. 저만 살짝 양보하면 그날 오신 많은 하객분들이 더 약간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저희를 축하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이제 그 하객분들의 편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웨딩홀은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웨딩 플라자에서 결혼을 했었는데요. 여기 웨딩홀은 보통 부모님들이 하객으로 오셨다가 자녀분들이 결혼을 할 때 거기 가봤는데 정말 괜찮더라.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들도 다 너무 만족해 하셨거든요. 일단 여기는 단독 홀이고 하루에 2타임밖에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 건물은 저희 하객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막 치이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런 경우도 아예 없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주말에 차량이 많지 않고 거기는 이제 그 보통 금융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한적하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주차장도 거의 다 비어 있다 보니까 차도 덜 막히고 그리고 그 주차도 공간이 엄청 넓고 하다 보니까 하객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홀도 완전 만족스럽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 정말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 라는 부분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플래너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알아보는 좀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후회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후회하는 점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의 그날의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메이크업에는 헤어랑 메이크업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플래너를 하기 전부터 제가 나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샵에서 받아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로망의 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플래너 언니도 거기 샵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스드메 패키지를 깼어요. 왜냐면 그 메이크업 샵이
제휴가 안 되어 있는 샵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헤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 조금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샵에 원하는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진행을 했을 때 스튜디오 촬영 때까지만 해도 진짜 완전 대만족이었어요. 저는 플래너 생활을 하면서 사실 다양한 메이크업 샵에 가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 샵에서 각자 받아봐야 샵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웨딩 메이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식으로라도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한 번씩 받아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이크업 샵을 가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조금 화장을 해주기 어려운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눈 때문에 그런데 눈이 조금만 색감이 진하게 올라가면 조금 답답해 보이면서 너무 진해 보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연하게 올리기에는 눈이 부어 보여서 저 스스로의 만족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때까지는 제가 100% 와, 여기가 진짜 메이크업 진짜 잘한다 라고 만족했던 샵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불안함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 스드메 패키지를 깨고 그런 결정을 했었던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 촬영 날까지만 해도 진짜 메이크업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이때까지 받아봤던 헤어 메이크업 중에 진짜 제일 마음에 들고 나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를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촬영날 실제로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생이 와서 저를 좀 도와준다고 왔었는데 그 동생도 저를 보더니 언니 내가 이때까지 본 웨딩 메이크업 중에서 제일 예쁘게 잘 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줄 정도로 저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커버도 되게 잘해줬고 그런 제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구현도 정말 잘해주셨고 그리고 유지력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완전 만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되었냐? 그거는 바로 제가 본식날 한 달 반 전인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분이 퇴사를 하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샵을 지정을 하고 그 담당자분을 추가금을 추가해서 지정을 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퇴사를 한다? 이제 저는 완전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퇴사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것보다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샵의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을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메이크업 샵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분이 해주시냐에 따라서 메이크업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쳐다보다가 나 이분 마음에 들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메이크업샵 같은 경우는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유명하신 분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분들이 다 이미 지정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엄청 속상한 거죠. 아니, 나는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닌데, 왜 내가 추가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담당자를 바꿔야 되지? 라는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갔지만, 에이, 그래도 잘해주시겠지. 내가 중간에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마음을 다스리면서 본식날을 갔었죠. 근데 본식날 메이크업이 저는 진짜 정말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선택한 샵 같은 경우는 엄청 조금 피부 메이크업이나 이런 메이크업이 전반적으로 엄청 연한 스타일의 샵은 아니거든요.
색조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엄청 투명한 메이크업까지는 아니고, 사실 투명 메이크업이더라도 이제 얼굴에 기본적인 잡티 커버 같은 거는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잡티를 하나하나 커버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샵에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얼굴에 잡티 하나 없는 사람처럼 엄청 꼼꼼하게 잡티를 다 커버를 해주셨었는데, 나중에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거울을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사실 제가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 조명이 엄청 세게 틀어져 있고 멀리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눈이 나빠서 멀리서 봤을 때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거울을 가까이에 댔는데 얼굴 여기에 잡티 커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날 하객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느라 신부 대기실에 옆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잡티 커버를 다시 해주셨다고 했는데도 커버가 제가 한 것보다 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전체적인 완성도가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촬영 때 나는 정말 만족하는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왜 제일 중요한 본식날, 사실 촬영 때는 조금 못 나와도 보정이 되잖아요. 근데 본식날은 많은 분들이 저를 실제로 보는 날인데 그렇게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진짜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사실 혼주분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 혼주를 메인으로 담당하시는 혼주샵을 가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웨딩홀이랑 연계되어 있는 곳에 가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신랑 신부님들이 진행하시는 그런 청담샵에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은 청담샵이 훨씬 더 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내가 예뻐 보이는 만큼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랑 동생들 이렇게 가족들이 다 예쁘고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 청담 쪽으로 제가 진행하는 메이크업 샵 쪽으로 예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은 분이 다 해주신 거죠. 저는 양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제 여동생, 오빠, 남동생 해가지고 총 6명이 다 조금 비싸더라도 투자를 해서 받자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카톡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메이크업을 받고 나왔는데 서로 이거 메이크업 끝난 거 맞냐? 이거 그냥 1차로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메이크업이나 헤어 진행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무조건 바로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카톡이라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히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피부 화장이 다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얇게 커버도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날 메이크업 하는 거 만족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어머님은 솔직히 이제 저희도 저희지만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 원하시는 스타일이 조금 더 확고하신 편이시거든요. 대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와 평상시에 자주 쓰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색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크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에게는 그래도 물어보셨대요. 뭐 어떤 색감으로 원하시나요? 어떤 색감으로 해드릴까요? 를 물어봐서 엄마가 저한테 어울리는 걸로 맞춰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님한테 그거를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평상시에 좋아하시고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는 색감이 아닌 다른 색감을 올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뭐지? 나를 담당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스태프분이 해주셔서 그렇나?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수정을 2번이나 봤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더 한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결국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셨는데, 이게 두고두고
어머님도 속상하시고 이제 저도 속상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부분은 도대체 어디에다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 메이크업샵을 보고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닌데 담당자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해결책이 없이 어쩔 수 없어요처럼 되어버리니까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날 사실 뭐 친구들이나 하객분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 뭐 잡티컵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다 보니까 보통 다 예쁘다 오늘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냥 좋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얘기만 마음에 담아두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플래너 할 때도 이런 상황에 진짜 조금 난감했었는데 아무래도 웨딩 업계가 예약을 보통 1년 전 아니면 한 10개월, 9개월 전부터 받아놓다 보니까 사실 퇴사를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조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책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에 너무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래도 저는 좀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마다 진행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 더 내가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했을 때는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후회됐다 라는 이런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